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라 사진에 의해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색온도와 사진 용어 중에서 몇 가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앞서 시간에서 우리가 색온도 공부했습니다. 색온도를 우리가 아시아 지역, 아시아 존의 색온도하고 서구 색온도, 그래서 아시아 존의 색온도가 6000도, 도쿄를 중심으로 6000도 켈빈, 서구가 5500도 켈빈, 요거는 뉴욕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데일라이트 필름,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가 메뉴에서 화이트 밸런스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데일라이트 필름의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에 데일라이트, 요거는 이건 우리가 데일라이트 주광용 필름의 기준이고, 여기에 반대는 우리가 텅스텐 타입이라 했습니다. 텅스텐 타입. 텅스텐 타입의 경우에는 색온도가 코닥은 3200도 켈빈, 또 후지는 3400도 켈빈,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광용 필름을 야간에 쓰게 되면 오렌지나 레드가 많이 나오고, 또 텅스텐 타입을 주간에 쓰게 되면 우리가 바이올렛이나 블루가 나와서 좋게 사용이 되어지면 좋은데 자칫하면 사진을 분위기를 망친다. 그래서 실험들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앞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메라를 한 건에서 카메라에서 메뉴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찾으면 맨 앞에 AWB가 있죠. AWB. 그 다음에는 태양광 있죠.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흐린 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텅스텐 타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저하고 AWB,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쓰는데, 우리는 지금 요번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우리 아시아존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컬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데일라이트 요것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실험해서 그냥 테스트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텅스텐 타입 요것도 한번 찍어 보시면 우리가 블루로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그리고 나서 정리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찍은 텅스텐 타입의 필름을 그 사진을 디지털로 찍은 것을 한번 예시로 또 한번 비교해 보면서 평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WB를 쓰지만 이제 이번 우리가 그 컬러 수업이 끝날 즈음에는 데일라이트 타입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컬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 지루하지만 기초적인 이론은 좀 갖춰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루하더라도 참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온도가 높다 낮다, 높으면 우리가 블루로 발색되죠. 또 낮으면은 레드, 오렌지, 옐로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컬러 사진에서 색온도를 교정하는 필터가 원래 있습니다. 교정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자연광에서는 가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노란색이 많다는 얘기는 색온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높여서 좀 정상화하고 싶다 이러면 상승용 필터는 우리가 높아지자면 블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루 계열의 필터가 있고, 하강용, 우리가 너무 파란색이 나온다, 파란색이라도 불쾌한 파란색이다, 그러면 정상화해서 낮춰야 되겠다 이러면 하강용 필터로 우리가 암바 계열이라고 합니다. 암바, 보통 우리가 AMBR 해서 요거는 암바 계열의 필터를 쓰는데, 이건 우리가 암바는 우리가 호박색, 약간 붉은색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실제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는 사진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터를 한 중에서 렌즈하고 필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흑백에서만 쓰여지는 필터,
또 흑백, 칼라 동시에 공용으로 쓰는 필터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거는 UV,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흡수 필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불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 400나노미터 바깥의 불가시광선 이걸 우리가 자외선해서 우리는 울트라 바이올렛, UV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외선,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영향을 미친다. 사진에. UV 필터는 이건 공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필터를 여러분들이 한 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 중에서 ND 필터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ND 필터는 가변성으로서 하나 구입하면 좋겠다. 그럼 ND 필터를 보게 되면 렌즈가 검게 돼 있어요. 가변성이니까 또 이렇게 스크루로 돌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은색이지만은 노출만 다운 시키지 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흑백 칼라 겸용이고 같이 양쪽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폴라라이징 필터, 편광 필터도 또한 흑백 칼라 동시에 쓰는데 칼라에도 색의 영향은 요거는 강조되는 색을 쓰기 때문에 요거는 필터는 우리가 칼라용 필터 요 세 종류는 우리가 공통, 흑백 칼라 공통을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 용어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시각의 수능성 혹은 시각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 지인이나 또는 뭐 동료가 아침에 만났는데 붉은색 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헤어져서 저녁 어두운 시간에 다시 길거리에서 만났다. 이럴 때도 우리는 눈은 어떻게 생각하냐. 역시 같은 옷을 입었으면 아침에 만났던 그 붉은 셔츠로 언제나 교정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은 심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은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렌즈가 해석하여 드는 것은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 특히 칼라 사진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색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색온도에다가 특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광선의 영향도 받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 했던 인프라레드, 적외선, 빨간색 바깥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인프라레드, 여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색온도와 함께 불가시광선의 영향도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형광등 한번 보십시다. 형광등은 눈으로 보게 되면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진으로 찍으면, 특히 필름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휘선 스펙트럼이 사진에 영향을 미쳐서 녹색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은 다 불가시광선을 기록한다. 그러면 사진은 과학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대비되게 시각의 수능성, 시각의 항상성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진에 중요한 걸로 칼라 캐스팅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칼라 캐스팅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색채의 경향성입니다. 요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주제가 주변 색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죠. 이게 특히 상업사진에서는 주제를 놓고 배경을 붉은색으로 써야 되는데 주제가 좀 밝은 색이다. 그러면 라이트를 주게 되면 바탕색의 빨간색이 여기에 밝은 색의 주제를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업사진에서는 색이 기어오른다, 색이 타오른다 이래서 아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작사진을 우리가 할 경우에는 이것도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긍정적으로 바꿨으면 좋은 사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시 용어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더욱 쉬운 것은 여성들이 만약에 붉은 저고리를 입었다. 한복을. 그러면 얼굴이 저고리의 색을 받아서 붉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색채의 경향성, 컬러 캐스팅입니다. 노란색 저고리 입었다. 얼굴이 노랗게 색이
물들게 되죠. 이걸 우리가 색채의 경향성, 컬러 캐스팅. 다음에 제가 이런 케이스에 풍경 사진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한 경우, 이것 물론 부정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잘 관찰해서 쓰게 되면, 잘 관찰하고 광선을 적당한 시간대에 쓰게 되면 좋은 사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컬러 캐스팅 알아두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건 이제 여러분 사진 기술서나 뭐 이런 또 해설서에 보게 되면 상반칙 불괴라는 게 있습니다. 상반칙 불괴. 이건 용어가 뭐 여러 책에 보면은 적절치 않아서 대체로 말 한문으로 이제 풀이하면 서로 반칙을 해서 궤를 같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 색채 균형이 깨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조금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shifted color from recipro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갈라지는데 reciprocity 서로 영향을 미쳐서 색채가 갈라진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 필름의 이제 홈 패키지, 미국에서 직접 수입된 필름의 슬라이드 필름의 겉봉에 보면 영어로 쭉 설명 중에서 코션에서 주의사항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long exposure, 너무 긴 시간이거나 또 너무 짧은 시간,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여서 너무 긴 시간을 노출 주거나 또 조리개를 너무 개방해서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주는 것을 not recommended 이렇게 합니다. 권유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정상적인 색재현을 방해해서 균형이 깨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적 요인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잘 활용하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그래서 다시 제가 용어를 다른 용어로 우리가 바꾸어서 방법론을 가르쳐 드릴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진의 부정적 요인이지만 긍정적으로 쓰면 우리 풍토 아시아존에서는 좋은 컬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반칙 불괴, 이런 정도로 오늘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인 색 온도에 관한 것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필터에 유의할 것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용어 중에서 시각의 항상성, 또 컬러 캐스팅, 색채의 경향성, 상반칙 불괴,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서 다음에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시각 훈련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중요한 든든한 바탕 지식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디지털이지만 컬러 필름과 슬라이드 필름이 사용 목적과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합니다. 저희 사진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포토샵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또 사진은 이미지 메이킹, 기법 사진을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스트레이트 사진으로 정면 승부해서 힘있고 깊이 있는 사진을 하는 것이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필름과 슬라이드 필름,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만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다음 강좌에서 한 두 강좌 정도를 요 컬러가 끝나면 진행해 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이 유익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